여러분, 벌써 여름이 찾아왔네요. 밖에 나가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집 안도 찜통 같아서 숨쉬기가 힘들죠? 그런데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들고는 또 망설이게 되시죠? 시원하게 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월말에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 생각하면 손이 떨어지지 않으시죠? 저도 정말 그랬어요. 우리 나이 되면 전기요금 한 푼도 아껴야 하는데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더위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켰다가 껐다가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만 더 받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되면서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더위를 견디는 힘도 줄어들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온종일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를 참다가 건강까지 망치면 그게 더 큰 손해죠. 요즘 우리 동네 할머니들 만나면 제일 큰 화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기요금이에요. 우리 집은 이번 달에 얼마 나왔다. 에어컨 틀면 안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에어컨을 포기해야만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집을 시원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여름 내내 에어컨을 마음껏 틀면서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저희가 올리는 유용한 생활 꿀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알찬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 전략 전문가 김현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요금 전략 방법을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특히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실험과 연구를 했죠. 처음엔 저도 여러분처럼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에어컨을 샀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에어컨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런데 첫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정말 깜짝 놀랐죠. 평소보다 10만 원이나 더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에어컨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틀고 싶어도 전기요금 생각에 참게 되고 밤에 더워서 잠 못 자도 그냥 선풍기만 틀고 버텼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에어컨 전문 기술자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수야, 너 에어컨 잘못 쓰고 있구나? 제대로만 쓰면 전기요금 반으로 줄일 수 있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에어컨 전략 사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집은 여름 내내 시원하게 유지되는데도 전기요금은 예전보다 오히려 적게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그 비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되나요? 전기요금 아끼면서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없을까요? 선풍기랑 에어컨 같이 쓰면 더 비싸지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이런 모든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것도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로요.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따라하시면 돼요. 특히 오늘은 20년 넘게 에어컨 설치와 수리 일을 해오신 박기술 전문가님의 특별한 조언도 들어볼 예정이에요. 현장에서 쌓은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에어컨의 비밀까지 공개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에어컨의 숨은 영웅, 실외기 관리법이에요. 여러분, 에어컨 실외기가 뭘 하는 녀석인지 아시죠?
실내의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이 실외기가 뜨겁게 달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더운 여름날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게 되죠. 제가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실외기 온도가 40도 넘어가면 에어컨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실외기한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차양막이나 큰 돗자리로 덮어주시면 되는데 요즘엔 실외기 전용 차양막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더운 날에는 실외기에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단, 수돗물은 염소 성분 때문에 실외기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 받아둔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실외기가 시원해져서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물을 뿌릴 때는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해주세요. 실외기 청소도 잊으면 안 돼요. 특히 배출구 부분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막혀서 에어컨이 헉헉대며 일해야 해요. 심한 경우엔 화재 위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주시면 이것만으로도 전기 요금을 1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청소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 타입에 맞는 사용법이에요. 여러분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아시나요? 이 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속형은 보통 10년 이상 된 구형 모델이에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완전히 꺼졌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켜지면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죠. 마치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마다 급가속하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확확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인버터형은 정말 똑똑한 녀석이에요. 처음엔 빠르게 냉방을 하다가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출력을 줄여서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해줘요. 고급 승용차처럼 연비도 좋고 성능도 뛰어나죠.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에어컨 실내기 옆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시면 돼요. 인버터라고 쓰여 있거나 냉방 능력이 최소, 중간, 최대로 나뉘어 있으면 인버터형이에요. 그런 표시가 없으면 정속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문형 에어컨은 대부분 정속형이고요. 정속형을 쓰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빠르게 시원해진 다음에 꺼주세요. 그리고 더워지면 다시 켜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인버터형은 정반대예요.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전기 낭비가 심해져요. 처음에 16도나 18도로 강하게 틀다가 시원해지면 25도나 26도로 맞춰서 계속 켜두시는 게 전기 요금 전략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에어컨 전문가 박기술님의 조언을 들어볼게요. 박기술님은 20년 넘게 에어컨 설치와 수리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인버터형 에어컨을 계속 켜두라는 게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인버터형은 온도를 유지할 때 전력 소모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 떨어져요. 반대로 껐다가 다시 켜면 처음에 150% 힘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켜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박 기술님이 또 하나 강조하신 게 필터 청소예요. 이 주마다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냉방 효율이 25% 이상 올라가요. 먼지 쌓인 필터는 에어컨을 숨막히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항균 필터들도 좋은데 이것도 결국 청소를 안 하면 소용없어요. 세 번째로 외출할 때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깐 나갔다 올 때 에어컨을 켜둘지 끌지 정말 고민되시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분 이하로 외출한다면 켜두는 게 오히려 좋대요. 30분 외출 후 다시 켜면 전기 소모가 5% 늘어나고 60분은 2%가 늘어나요. 하지만 90분을 넘어가면 끄는 게 낫죠. 특히 인버터형은 더욱 그래요. 한번 꺼버리면 다시 켤 때 전기 먹는 하마로 변신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1시간 정도는 에어컨을 그냥 켜두세요. 집이 계속 시원한 상태로 유지돼서 돌아왔을 때 바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 업무 보러 가거나 동네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외출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쳐두세요. 햇빛이 들어와서 집안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돌아왔을 때 에어컨이 더 쉽게 온도를 맞출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 중 뭘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둘 다 실외기를 돌리니까 전기 소모는 비슷해요. 하지만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 모드가 2.7배 더 효율적으로 습기를 잡아줘요. 온도가 높을 때는 냉방 모드, 습기가 문제일 때는 제습 모드로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면 돼요. 특히 장마철에는 온도보다 습도 때문에 더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는 제습 모드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필터 청소의 중요성이에요. 이 주마다 필터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늘에 말리면 전기 요금을 무려 27%나 절약할 수 있어요. 먼지가 쌓인 필터는 에어컨을 숨막히게 만들어서 더 많은 전기를 쓰게 하거든요. 청소만 잘해도 냉기 순환이 빨라져서 시원함은 2배, 전기 요금은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필터 청소할 때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아요. 그리고 세제를 쓰실 때는 중성 세제를 조금만 쓰시고 깨끗하게 헹궈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끼우세요. 젖은 상태로 끼우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요리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삼겹살이나 고등어처럼 기름진 음식을 구울 때 창문을 안 열면 큰일 나요. 기름 입자가 에어컨 필터에 달라붙어서 성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냄새까지 날 수 있어요. 주방에서 기름진 요리를 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리 후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서 기름 냄새와 수증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해요. 에어컨이 이런 것들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송풍 기능 활용법이에요.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 모드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주세요.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말려서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아줘요. 송풍은 전기를 거의 안 먹으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돼요. 최신 에어컨은 자동 건조 기능이 있지만 구형 제품은 송풍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쓰는 방법이에요. 선풍기가 찬 공기를 골고루 퍼뜨려줘서 에어컨이 덜 힘들게 일할 수 있어요.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틀면 따뜻한 공기가 순환돼서 더 빨리 시원해져요. 선풍기 전기 요금은 하루 종일 틀어도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특히 잠들 때는 선풍기를 벽이나 천장 쪽으로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면 에어컨 온도를 한두 도 높여도 충분히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기 요금도 절약하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실내 온도 설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시는데 25도에서 27도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온도를 한도 낮출 때마다 전기 요금이 7%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풍기와 함께 쓰면 충분히 시원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적응하는 데는 며칠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환기와 차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을 틀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를 해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 창가에 암막 커튼을 치면 햇빛을 차단해서 냉방 효율이 확 올라가요.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맞추시고 대기 전력을 줄이려면 멀티탭 스위치로 플러그 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시면 전기 요금은 확실히 줄이면서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꿀팁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이 방법들만 잘 따라 하셔도 올 여름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인버터형이라면 절대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계속 켜두세요. 처음에 16도나 18도로 강하게 틀다가 시원해지면 25도나 26도로 맞춰서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90분 이하로 외출할 때도 그냥 켜놓고 나가세요. 정속형을 쓰시는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세게 틀어서 빠르게 시원해진 다음에 꺼주시고 더워지면 다시 켜고 반복하세요. 이게 정속형 에어컨의 특성에 맞는 사용법이거든요. 그리고 실외기 관리 정말 중요해요. 차양막이나 돗자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더운 날에는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단, 전원 끈 상태에서 하시고 수돗물 말고 받아둔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먼지도 털어주시고요. 필터 청소는 2주마다 꼭 하세요. 이것만 해도 전기요금이 27%나 절약돼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끼우시면 돼요. 송풍 모드도 잊지 마세요. 에어컨 끄기 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서 내부 습기를 제거해 주시면 곰팡이 예방에 정말 좋아요. 선풍기와 함께 쓰면 효과는 2배예요. 환기와 차광도 중요해요. 에어컨 틀기 전에 5분 정도 환기해서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암막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온도는 욕심내지 말고 25도에서 27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다 보면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 받을 때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절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방법은 처음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전기요금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이니까 한번 믿고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속형 에어컨을 쓰고 계시다면 인버터형으로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전기요금 전략과 시원함을 생각하면 분명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들은 성능도 정말 좋아졌고 가격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말고도 집안 온도를 낮추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활용하세요. 전자제품 사용을 줄이거나 요리할 때 환기를 잘하거나 밤에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건강도 챙기면서 시원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너무 찬 바람을 직접 맞지 마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기 걸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정말로 올 여름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여름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더 좋은 생활 꿀팁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 가족,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특히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틀기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해보신 후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는 게 정말 재밌고 도움이 돼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 꿀팁 말고도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겨울철 난방 요금 전략법, 음식 보관법, 청소 꿀팁 등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주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